대협 시청자 인터플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터플렉스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들 전달하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 제가 목소리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천천히 얘기하고 살살 얘기를 한다라는 점을 좀 먼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실 때 1.5배로 해놓고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 인터플렉스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함께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볼 겁니다. 24년도 올해 기대해 볼 수 있는 이 상승 모멘텀 탑3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 전쟁 때문에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가가 현재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기술적 분석까지 오늘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이 FPCB라고 하는 것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이 국내 최초로 이 폴더형 이 FPCB 생산을 시작하면서 현재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공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FPCB가 뭐냐 이렇게 본다면 기존 이제 PCB와는 조금 다르다. 기존 PCB는 딱딱하고 굉장히 부피도 큰데 우리 FPCB 같은 경우에는 아래 사진처럼 소형화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이렇게 구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부가가치 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전자제품에 이용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 우리 인터플렉스는 이런 폴더블 폰, 이런 스마트 관련된 FPCB를 만들어서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 삼성전자가 현재 갤럭시 휴대폰뿐만 아니라 이 생태계 확장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뭐 AI라던가 뭐 IoT 기반의 모바일 기기를 합쳐서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갤럭시 시리즈도 AI가 어느 정도 탑재가 되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생태계를 확장할 때마다 그와 관련된 수혜를 우리 인터플렉스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 투자 포인트를 하나하나 볼 겁니다. 가장 먼저 보는 게 아무래도 이 삼성 갤럭시 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갤럭시 링이 올해 초에 공개가 되면서 시장의 관심을 뜨겁게 받았었죠. 그 때문에 주가도 한 차례 큰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삼성 갤럭시 링이 7월에 출시될 거라는 전망이 굉장히 크게 나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갤럭시 링에 대한 내수형 펌웨이가 포착됐다. 이 펌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신제품 출시가 거의 임박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곧 양산 단계를 밟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공개되냐? 보통 삼성전자의 언팩이 7월이나 8월에 열리기 때문에 그때 언팩 시즌에 맞춰서 아마 이 갤럭시 링이 좀 공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갤럭시 링을 7월 달에 공개하겠다라는 이슈 때문에 7월에 따른 일정주로 등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7월에 이 갤럭시 링이 공개가 되면서 이 Z 플립 6와 폴드 6가 같이 함께 공개가 될 예정에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폴드의 S펜 인식용이죠. 이게 디지타이저를 또 공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추후에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더블 수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추후에 판매량 증가에 따른 수혜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방금 보셨다시피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XR 시장과 그 다음에 새로운 신세계 생태계 시장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 XR 헤드셋 어떻게 생겼습니까? 헤드셋이 제가 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자, 헤드셋이 이렇게 해서 생겼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구부러지지 않습니까? 이 구부러지는 곳에 역시 FPCB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를 누가 입을 수 있다? 바로 인터플렉스가 입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아직까지 이 XR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시기가 정확하게 지정이 되지 않았지만 올해 4분기에 현재 나올 것으로 목표를 두고 삼성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출시일이 잡히지 않았지만 충분히 주 기대감으로도 주가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재무 체크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재무를 보게 되면 22년도에 영업이익이 활짝 좀 꼽힌 모습을 볼 수가 있고 23년도 영업이익은 200억을 달성하면서 22년도 대비해서 조금 주춤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좀 주춤했던 23년도가 주춤했던 이유는 이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좀 침체를 보였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휴대폰이 출하량이 많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인터플렉스의 실적도 같이 좀 정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4년도 올해 S24가 판매량 호조를 또 보이고 있죠. 1분기 역시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갤럭시 Z 폴드양 이런 출하량의 증가, 그 다음에 갤럭시 링 출시 등등이 더해진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갤럭시 링에 직접적으로 우리 PCB를 납품을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이 좋은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기대해보자, 이렇게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터플렉스의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일단은 1월 달에 가장 큰 상승이 나왔던 부분은 아무래도 갤럭시 링이 공개가 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좀 더 넓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인터플렉스의 2019년도부터 해서 거의 5년간의 긴 매물을 이번에 2만원을 돌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뭐와? 강한 거래량과 수급과 함께죠. 자, 이렇게 강한 수급과 거래량을 돌파시키면서 새로운 고점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고점으로 가기 위한 돌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고요. 그래서 5년간의 매물을 이번에 처음 소화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주가의 흐름도 긍정적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 긍정적인 포인트는 자, 보게 되면 현재 주가가 아니죠, 지수죠. 지수가 4월 달에 금리 인하가 더뎌진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리스크 발발로 인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수가 떨어지는데 인터플렉스의 주가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이 13,000원대 가격선을 탐방해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모습들은 보통 지수가 떨어질 때 종목은 같이 떨어져야지 정상입니다. 하지만 종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누군가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다, 또는 시장이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리스크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해당 13,000원 가격에서 지지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시장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한 번 더 고를 팔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12,000원 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우리는 항상 상승만을 기대해 볼 수 없고 하락도 같이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여기 해당 가격대를 잘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7월 달에 그 갤럭시 링 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Z 플립 이런 재료도 있고, 또 4분기에 XR 관련된 시장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일정주로 엮인 종목은 충분히 그 기대감을 타고 올라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가 만약에 생각보다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가 조금 더 조정과 행보를 거칠 수 있으니 이러한 리스크 역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